지금부터는 도 나쁘지 않아. 이제 되면 현중, 뭐 한주, 하나오션, 미포, 삼중 이런 애들이 퍼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그걸 따라가단 말이야. 그럼 이제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은 아래에서는 막 5배 막 그렇게 툭툭 나와. 네, 안녕하세요. 맞니? 네, 왔습니다. 이렇게 자주 와. 조선이 어제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게 어떤 이슈 때문이었어요? 뭐 이제 중국 때린다 이제 이건데 기존에 우리가 조선 할 때 트럼프가 분명히 중국을 때릴 거다 라는 이제 내용이었잖아. 맞아요. 그래서 트럼프가 됐고 첫날 퍼스트콜로 윤 대통령한테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시작이었지. 천천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일어나서 어제 뭐 중국 규제에 대한 모멘텀은 나오면서 동시에 소멸. 그럼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중국을 규제하면서 앞으로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몇 년 지나면서 이제 쌓일 거거든. 그럼 이제 그런 쪽들에 대한 시세가 자연스럽게 뭐 몇 년 동안 이어지겠지. 그러면 조선을 되게 길게 보시네요. 그치, 아직도 이제 저가수주 물량이 미포 이번에 그 실적에는 섞여 있더라고. 그러니까 요것들이 털리고 나중에 일정 시점 지나면은 분명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 올 텐데 근데 그건 되게 롱텀으로 온다는 거지. 지금 주가는 이미 달리고 있지만 옛날에도 힘든 게 뭐였냐면 실적이 확인이 되고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주가 단기적으로 확 튀어. 그럼 이때 팔고 싶어. 여기서 팔면은 다시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. 나야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비중 조절하지만 나도 다 안 팔거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. 왜냐면 아직 몇 년 사이클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지. 포지션 놓치는 걸 제일 경계해야 돼. 조선 섹터 들고 계신 분들은.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조선주들이 전부 기간 조정 중이어서 좀 살짝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갔잖아요. 근데 이렇게 빨리 또 다시 올라갈 줄 몰랐어요, 사실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산이랑 요 조선 같이 묶여있는 쪽으로 하나오션, 현중 먼저 베팅하고 있는데 이제 방향성을 정해졌어. 미국의 방향성을 정해줬고 앞으로의 실적이 그에 따라서 우상향할 거다라는 걸 본인이 확신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아래 밸류체인도 나쁘지 않아. 그 이전에는 조금 그 하위 밸류체인은 약간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제 그 액션이 그 정도까지 아니다라 그러면 실적이 찍히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느릴 거기 때문에 그 변동성도 크고 리스크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STX 엔진인데 15,000원 갔다가 지금 25,000원 갔다 막 몇 개월 사이에 막 이래. 그럼 이러면 포지션 털리기 쉽거든. 근데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아마 가면서 훨씬 더 좋아질 거다. 그러면 결국 기간 대비 수익률이 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쪽으로 세팅을 해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거든. 그렇다 그러면 하위 밸류체인 주식들도 수익률이 이제 되면 현중, 뭐 한주, 하나오션, 미포, 삼중 이런 애들이 퍼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하위도 그걸 따라가단 말이야. 그럼 이제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은 아래에서는 막 5배 막 그렇게 툭툭 나와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 어제 그 뉴스 나온 이후로는 가능한 시점이다. 근데 이제 변동성이 커서 중간에 떨어지면 천천히 모아가고 그 전략을 잘해야 돼. 튈 때 따라가면은 손실을 견디기가 어려워. 손절하고 싶고 막 이러거든. 많이 힘들 거야. 이제 그걸 잘 견디는 싸움일 것 같고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면은 그 변동성에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. 분할로 사고 분할로 매도하는 그게 하이밸류 체인에 거래할 때는 가장 중요하거든. 분할 매수, 분할 매도. 그게 진짜 누구나 강조하는 건데 어려워. 진짜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실제 어려워. 하루 단위의 시간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만 주식하면은 기다리기 너무 길거든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좀 수익률이 많이 갈리지. 세상 사람들 모이고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. 그렇죠. 근데 그 너머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수익률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아마 좀 이번 조선도 그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갈릴 것 같고 꼭대기에서 판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깨 정도 판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추세를 깨는 거는 조심해야지. 근데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 가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몇 년은 좋은 섹터지 않을까. 그 정도가 지금 조선의 방향성. 요새 그렇게 코인에 빠져 계시다고. 눈이 요즘 한참 시뻘개졌거든. 주말마다 진짜 보고 있어도 이렇게 업비트한 게 있어. 숏을 못 쳐. 기본적으로 나 주식도 약간 롱숏으로 페어 트레이딩 하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장이 좋으니까 숏 포지션을 구축할 섹터가 없단 말이야. 그래갖고 지금 거의 다 그냥 롱 온리인데 내가 이제 주식 선물도 하게 된 게 트레이딩 기회가 훨씬 많잖아. 그래서 국장을 이제 롱 온리로 하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 요때 그냥 없으면은 내릴 때는 쉬어야 된단 말이지. 요 앞에서 어쨌든 나는 이제 직업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인데 뭔가 심심한 거야.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상쇄할 수 없을까. 그래서 한 10년 전인가?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롱숏에 대해서 트레이딩하는 방식을 구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대형주로 가게 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 좀 바뀌는 관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업비트도 롱 온리만 해야 되니까 알트들은 이게 타이밍이 안 나오더라고. 그래서 조금
이랑 있고 강의 들으면서 좀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잘 안 나와서 이런 롱숏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공부하면서 경훈이 불러다가 같이 좀 연구하게 그런 것들 스터디하고 그냥 주식은 그냥 삼전이랑 지금 뭐 조선 기존 들고 있는 거는 가는 거고 기존에 메리츠? 뭐야 또 메리츠가 이제 배당 기준일이 2월 28일인가 그렇고 이제 3월 주총까지 자사주 매입해야 되는 물량이 한 2천억인가 남았어. 그래갖고 배당 기준일까지 사람들 매도를 조금 잠글 것 같고 이제 자사주 매입은 3월 말까지 쭉 이어지니까 좀 하방 경직성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단기 변동성은 좀 적겠지만 기다리면은 월에 그래도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삼전이랑 메리츠를 세팅하고 장이 좋으니까 뭐 이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해봤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.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. 그 정도가 지금 상황. 그러면 조선은 뭐 당연히 주력이고 그 외에 이제 삼전이랑 메리츠 이 정도가 그냥 주요 포트폴리오라고 보면 될까요? 그 정도가 지금 월간 단위, 한 달 단위, 뭐 분기 단위로 봤을 때 그나마 내 수익률 가장 하방 경직성이 있으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누군가는 이게 너무 지루한 주식도 아니야?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더 비중을 세게 하고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낮은 쪽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내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그런 손실 관리 잘 하면서 올해 큰 욕심도 없고 작년 같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거래로는 안 되거든. 훨씬 더 이제 펴자고 거래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장세가 아니야. 오히려 변동성이 막 이렇게 크면은 좋은데 지금 한국은 2,500 찍고 나서 천천히 야금야금 과대 낙폭주들도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어서 이렇게 롱숏으로 페어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거나 이제 그런 전략들이 불가능해. 그래서 전반적으로 롱 온리만으로 할 때는 이제 거래 비용을 줄이고 잘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마 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.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, 올해가. 그치. 그래서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지. 섹터 잘 고르고. 대신은 방향성이 안 맞으면 안 돼. 조선이나 뭐 AI 관련돼서 뭐 전력 인프라나 로봇이나. 근데 로봇이랑 조금 방산을 같은 테마주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. 로봇은 테마고 여기 방산 이미 실적이 많이 찍히는. 맞아요. 그래서 그 관점은 분리할 필요가 있고 3월 이후에 공매도 들어오면 아마 내가 매니저라면은 로봇부터 때린다. 그래서 내가 공매도를 친다고 생각하고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는 이 습관도 좀 중요하지. 공매도하기 가장 싫은 종목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종목이네요. 그렇지. 그럼 뭐 실적이 앞으로 나아질 쪽을 공매도 칠 수는 없잖아. 근데 단기적으로 숫자가 안 찍히는데 모멘텀 자체만 있다 그러면 공매도 치고 싶은 그런 매력도가 있잖아. 그런 관점으로 섹터들을 조금 더 분리하고 좀 섹터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세부 종목들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더 찾으면은 이제 올해는 나쁜 시장은 아닌 것 같아. 근데 아마 올해는 섹터 잘 고른다는 전제하에 중국, 한국이 미장보다 아웃퍼폼하지 않을까? 중국은 미국이랑 이렇게 규제 이슈가 있는데도 잘 될까요? 그거와 별개로 이제 딥시크로 인해서 기존의 테크 주식들이 평가가 절하됐었는데 딥시크 한번 관점을 열었어. 생각보다 싼데? 그리고 그걸 이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전기차, 2차전지, 태양광으로 어느 정도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그 테크 관련 주식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 그 굉장히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어. 오늘도 지금 거의 2% 오르고 있는데 황생테크 한 6개월 동안 거의 30-40% 올랐어. 근데 지금도 늦진 않은 것 같아. 아직도 뭐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. 근데 나도 잘 모르거든. 중국 기업이 뭐가 있는지 난 아직 잘 몰라. 옛날에 중국 가서 당한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아직도 편견이 있어서 여전히 나는 중국을 살 생각은 아직 없어. 투자한다고 하면 뭐 ETF나 아예 지수를 투자하는 정도. 그치, 지수 자체도 되게 보수적으로 나는 아직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미장 한번 꺾이는 타이밍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좀 담지 않을까?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. 한국 30, 뭐 여기 30, 여기 30 1대 1대1 하고 10% 현금 보유하는 올해 큰 맥락에서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? 좋습니다.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